건강검진의 늪에 빠지지 말라. 건강검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병을 예방하려는 선의로 탄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는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과지 한 장이 건강한 몸을 환자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상 수치는 건강의 환상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불안은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혈압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 콜레스테롤은 어제의 스트레스와 오늘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호르몬은 밤새 변하고 혈당은 식사의 시간과 양에 따라 흔들린다. 인간의 몸은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악기다. 그런데 건강검진은 이 악기의 울음을 하나의 음표로 갈무리하려 한다. 수치 하나로 당신의 몸 전체를 판단한다. 정상이란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100만 명의 데이터를 모았을 때 나오는 기준선일 뿐이다. 당신의 몸을 그 기준선 위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일 뿐이다. 표준 편차를 벗어나면 병이 되고 그 안에 있으면 건강하다고 한다. 이것은 의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나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다. 현대인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수고로움을 피해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건강검진 수치는 그 도피의 완벽한 도구다. 복잡한 내 몸의 상태를 세 자리 숫자로 알려주니까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자기 몸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다. 진정한 감각이라는 것은 피로함과 생기를 느끼는 능력이다. 건강검진의 결과지가 정상이라고 말하면 아파도 괜찮다고 느끼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멀쩡해도 병들었다고 느낀다. 건강검진 수치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자. 결국 건강검진은 건강을 회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 불안의 증폭기가 되었다. 안심을 주려던 제도가 오히려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건강 감각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현대 의료가 만든 가장 조용한 폭력이다. 하나의 증상이 10개의 병을 만든다. 검진이 끝나면 약이 시작된다. 그리고 약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혈압약 하나가 위장장애를 부르고 그것을 진정시키는 약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수십 개의 약들이 한 몸 안에서 화학적 전쟁을 벌인다. 환자는 점점 피곤해진다. 약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약 때문에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워한다. 이것이 현대 의료의 정체다. 하지만 약의 개수 문제는 진짜의 위험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약국을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제 몸을 관리하는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약이다. 혈압이 정상까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수치가 정상일 때도 계속 약을 삼켜야 한다. 수치 위의 숫자만 정상이고 정작 몸은 점점 약해진다. 마음은 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굳어간다. 이 불안을 느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내 몸은 정말 병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병들었다고 믿도록 길들여진 것인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를 규율의 장치라고 명명했다. 건강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사회는 개인의 몸을 조용히 통제한다. 검진과 처방은 겉으로 자발적이지만
실상은 정상성에 복종하는 의례다. 그 의례는 우아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 그 의례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심판받는다. 혈당이 조금 높으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약을 빠뜨리면 불순종하는 환자가 된다. 정상적인 것들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할 일종의 결함이나 자책감으로 낙인 찍힌다. 약은 이 통제 체계의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약은 당신을 돌보는 척하면서 당신의 몸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빼앗아간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을 점점 약화시킨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몸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약의 임차인이 되어버린다. 몸을 경영하는 주체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처방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것이 현대인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강관리의 역설이다. 몸의 노화와 정신의 노화는 다르다. 몸의 노화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이지만 그러나 정신의 노화는 다르다. 정신의 노화는 선택의 문제다. 같은 나이를 먹고도 누군가는 생기 있게, 누군가는 무기력하게 늙어간다. 그 차이는 혈압 수치 몇 개에 있지 않다. 차이는 마음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에 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죽고 혈압이 낮은 사람이 반드시 산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은 산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의 안정성이 아니라 방향성의 명확함이다.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력은 검사 결과지가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무려 80년간 인간의 행복을 밀착 추적했다. 수백 명의 삶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누가 오래 살고 누가 건강하게 늙어가는지 관찰했다. 그 방대한 연구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장수와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운동량이나 혈당 수치도 아니었다. 결정 요인은 인간관계의 질과 삶의 의미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심리적 믿음. 이것이 약보다 강하고 수치보다 생명력 있는 진정한 처방약이었다. 건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치적 균형이 아니라 심리적 통합이다. 몸을 의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대하는 순간 면역계는 무너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염증이 발생한다. 반대로 몸을 신뢰의 대상으로 대하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의 지혜를 발휘한다. 우리의 몸은 과학이 만든 냉정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생명이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상처는 스스로 아문다. 이 생명력을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그 사이의 격차가 곧 건강의 격차가 된다. 숫자에서 벗어나는 지혜도 필요하다. 건강검진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에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전환은 한 가지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나는 숫자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표를 덮고 거울 앞에 선다. 피검사 수치 대신 자신의 얼굴색을 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약을 조금씩 줄인다. 대신 매일 천천히 걷는다. 식사량보다 식사의 즐거움을, 운동 시간보다 몸의 리듬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얼굴빛이 바뀐다.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수치 중심의 삶에서 감각 중심의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이다.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기쁨이다. 건강한 음식과 기쁨을 주는 음식은 다르다. 전자는 의무의 음식이고 후자는 생명의 음식이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 기쁨을 주는 음식을 선택할 때 몸은 비로소 생명력을 되찾는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존엄한 노화의 철학이다. 불완전한 수치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 완벽함 대신 온전함을 추구하는 방식. 여기에 진정한 건강이 숨어 있다. 이제는 거울 속 건강검진을 시작하자. 매일 아침 당신이 거울을 마주할 때 던져야 할 문장이 있다. 오늘 나는 내 몸을 믿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약을 더 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향을 물어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가?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가? 의미감이 모든 것을 바꾼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깨달았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건강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몸이 낡아가도 수치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삶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 오늘부터 시작하자. 검사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자. 약을 챙기기 전에 먼저 당신이 살아있는지 느껴보자. 수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울 속 당신의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검진의 시작이다.